중국 올림픽 경기장 빙판 위에서 쇼트트랙 경기가 펼쳐집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앞서 열심히 달리던 중국 선수를 태극마크를 단 한국 선수가 작정한 듯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최근 중국이 개봉한 나라라 빙판 위의 빛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국 소년 청한이 전 국가대표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쇼트트랙 선수로 거듭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맹훈련을 한 뒤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청한은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과 맞붙게 되는데 이때 한국 선수들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스케이트 날로 눈을 찍어 다치게 하는 반치광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청한은 한국 선수의 반칙에 눈을 다쳐 실명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민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우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화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에 개봉됐고 쇼트트랙 실제 경기장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숱한 반칙을 저지르며 편파 판정으로 메달을 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반칙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경기장 밖에서는 한국을 반칙광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며 열광한 것이죠. 이 영화는 중국 베이징 당국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제작까지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해외 네티즌들은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영화를 미리 찍어둔 게 더 충격이다. 당연히 논란이 있을 걸 예상하고 중국에서만 개봉한 것도 소름 돋는다. 실제 상황을 덮기 위해 미리 피해자 행세한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우다징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 날로 박장혁 선수의 손에 부상을 입혀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도 컸는데요. 결국 이들이 만든 영화와는 달리 정의는 승리했고 편파 판정과 반칙으로 메달을 휩쓸던 중국은 대회 초반에만 반짝했을 뿐 나머지 종목에서는 한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동에 한국 연예인들도 나섰는데요. 지난 19일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방송인 유재석이 편파 판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당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황배연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1, 2위로 들어오고도 반칙으로 실격당했는데요. 유재석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은 진짜 주체를 못하겠더라,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라고 말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대거 흥분했습니다. 유재석이 마치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다며 그에게 실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직후 유재석의 중국 팬클럽인 유재석 유니버스는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했습니다. 이후 23일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유재석은 중국에 많은 팬이 있는 한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TV스타다. 유재석은 한국과 중국에서 둘 다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발언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반복될 것이라며 그가 할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거나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론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중국과 한국 간 건전한 교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유재석 팬클럽이 폐쇄됐다는 것을 전하며 많은 중국 팬들은 유재석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유재석이 국민 MC로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인품에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연예계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생활과 자기관리에 철저했고 수많은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오늘의 그를 존재하게 했다고 하죠. 사적으로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인품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큰 꿈이나 목표 같은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라고 하며 제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산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 사실 그렇지 않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산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의 말처럼 그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나온 편파 판정과 문화 공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억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의 중심이 되는 장소 타임스퀘어에도 중국의 동북 공정 영상이 송출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뉴욕을 대표하는 장소이자 연간 유동인구가 1억 명을 넘어 전 세계 광고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연예인, 영화 등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신제품이 출시되면 가장 먼저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하죠. 베이징 올림픽을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버젓이 뉴욕 중심의 광고까지 하다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죠. 이 광고에는 여러 영상이 섞여 연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올림픽 홍보 영상과 공산당 100주년 축하 영상,
한국 고유의 한복, 태권도, 상모 돌리기, 김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 고유의 문화를 빼앗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의 출처가 밝혀지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중국이 아닌 한국 기업이 만든 광고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영상에는 한복은 한국 고유의 것, 김치는 한국 고유의 것,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기업 야카이코리아가 중국의 동부 공정을 특별한 방법으로 저격하고자 중국이 만든 영상에 나온 모든 것이 한국 이것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 역이용한 광고를 만든 것인데요. 이 영상을 본 많은 한국인들은 베이징 올림픽 내내 꽉 막혔던 속이 풀리는 것 같다며 열광했습니다. 야카이코리아 공식 SNS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를 댓글로 남기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에 항의하거나 한복 인증샷을 올린 연예인들이 모두 당했듯이 야카이코리아 게시글에도 역시 중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조상의 글자도 모르는 것들이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정말 너희들한테 수치심을 느낀다. 더럽고 미련한 열등감 김치들.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중국의 저질스러운 댓글에도 야카이코리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야카이코리아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논란이 되며 수많은 욕을 먹어왔고 현재 역사 왜곡을 하는 중국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야카이코리아는 중국인들을 겨냥해 웨이보 계정을 생성했고 단 하나의 영상만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의 해시태그에는 중국어로 가짜올림픽, 명백한 반칙, 편파 판정, 빼앗긴 메달, 불공정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에 걸린 단어처럼 영상에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어난 중국의 편파 판정과 반칙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쇼트트랙 황대현, 이준서 선수의 실격 처리부터 스키점프 유니폼 사이즈가 규정보다 크다는 이유로 대거 실격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에는 이건 올림픽이 아닌 차이나픽이다. 그리고 걔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는 중국 속담을 넣어 중국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야카이코리아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로 뛰어든 국내 첫 기업입니다. 그만큼 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집중해왔고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낸 이 작은 기업을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인식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중국과의 역사 왜곡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수익금의 일부가 국제소송에 후원되는 감사 후원 박스를 구매해 응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내내 자행된 중국의 횡포를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야카이코리아의 의미 있는 행동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